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시잖아요. 네. 그 아이들 많이 만나실 텐데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경사님이 만나게 되나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좀 비행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같이 이제 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면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만나서 이제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먹을 거를 이제 먹으면서 라포 형성이 되면 이제 쫙쫙쫙 이제 고구마 나오듯이 아이들이 줄줄줄 나와. 근데 대신에 이게 발굴을 하려면 그만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이 들어가야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지. 딱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일만 하고 끝내야지 이러면 소통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주말이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 DM이나 페메나 이렇게 오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수용자 가족이 자녀가 청소년이 동청소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너 어디 취직했냐 그러니까 걔는 지금 2년 동안 비행이 없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거 비용을 내고 취업을 하고 뭐 부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고. 다른 그 취업생들은 다 밥을 먹는데 난 밥을 못 먹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와서 사비로 좀 지원해주고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재판이 걸리면 재판 본다. 뭐 탄원서 써달라. 아니면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어떤 감정의 어려움들도 오고. 근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근무 시간을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시간이나 내 어떤 열정이 있어야 아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무슨 뭐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들어가나요? 학교 들어가는 거는 뭐 자유롭게 되고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학생 학폭위가 열리거나 이럴 때도 경찰관이 가나요? 교육청에 네. 전문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소위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일하시는 네. 거예요? 교육청이랑은 뭐 거의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긴밀하게. 그래서 교육청도 들어가고 학교는 뭐 등교, 하교 활동도 하고 그게 좀 일반인들은 놀랄지 몰라도 저희가 금복을 입고 학교에 복도로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울 일이죠. 네. 그게 이제 2011년에 127이 생겼고 학교 폭력 전문 네. 전담 신고 센터가 그리고 2012년에 학교 전담 경찰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소규모였는데 서울청 안에 있었는데 서울 경찰청 안에 있다가 이제 같이 서로 이제 되면서 이제 각 서마다 이제 그 SPO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O는 스쿨 폴리스 오피서. 그래서 학교를 자유롭게 왔다가. 그러면은 학교 들어갈 때 총 딱 차고 들어가나요? 총은 없어요. 그래요? 네, 총은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이 있고 저희는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복을 입고 들어가지. 총기는 안 하고. 아니 총기든 그 외국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는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는 사실은 그 학교에서 의뢰되는 아이들만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발굴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뭐 그런 어떤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일 외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열정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사이클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하지만 저는 그런 취미를 넘어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아이들을 그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재사회시키고 싶고 뭐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외로 아이들 중독이라고 하면 아이들 중독. 아유, 예. 매력적이나 이런 말 하면 좀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들이 어떤 그런 환경에 벗어나잖아요. 너무 순수한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순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아이들이 더 마음에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만났죠. 특히 이제 소년법 제 32조 1항의 6호가 이제 돈보스코 샬레시오 이런 네네. 기관인데 유포시설. 그거 이상 받은 아이들을 한 200명, 300명, 200명, 250명 정도? 그 이게 이제 친구들은 3년 이상 쭉 만났죠, 애들. 교도소가 소년 교도소 같지 않아요? 소년 교도소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5%? 대부분 이제 소년원에서 끝나고 살아가는데 쉽진 않죠. 일단 아이들이 역기능적 가정의 보호력이 없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마음먹어도 이미 학창시절에 학습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 폰 하는 거나 아니면 배달이나 닭 튀는 거나 아니면 중고차 매매나 아니면 렌트카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자 안 가도 그런 것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도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 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맞아요. 이제 지원받는 친구들은 뭐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뭐 자기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역량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자세히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좀 가정의 보호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 부정이 있고 학교를 잘 나가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깐 학교 식당 가고 학교 그냥 밥 먹고 가고 밤에 이제 알바를 하거나 유흥을 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기억에 나는 친구는 한 친구 있네요. 원래 많은데 걔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중3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좀 다문화고 아버지 어머니 갈등 관계가 되게 심했고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몰려다니면서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그 무인점포. 무인점포를 네. 이제 병합된 건이 거의 30건, 40건. 너무 많아서 이제 얘는 이제 형사법무를 한 거예요. 소년을 이런 안 고치고 검사가 형사로 보냈어요. 원래 검사가 소년부로 대부분 보내는데 형사법원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이제 1심 받기 전에 구치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서울.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 전부터?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나서 계속 이제 했어요. 이제 멘토링하고 선도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아직 어리고 의사 판단력이 없고 통제력이 좀 없다 보니까 선도를 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비행이 또래랑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구치소 갔다가 이제 구치소 가기는 6호 시설 갔구나. 6호 시설 갔다가 또 구치소 갔거든요. 6호 시설에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긴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직원이. 근데 거기 글 안에다 저를 적은 거예요. 아빠 안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근데 거기랑 어차피 그 돈보스코랑은 소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놀랐어요. 가서 이제 좀 안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구치소 잠깐 들렸다가 나와가지고 부모님 떨어져서 2년 동안 비행을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배달하면서. 연락이 안 오는 게 희소식이에요, 애들은. 연락 오면 사고 날 때 연락 오거든요. 잘 사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처로. 가다가 이제 주거지 근처에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19살 때 결혼했죠. 신부도 그 나이고, 그래서 이제 뱃속에 아기도 있었고. 그때 그래서 제가 축가를 불러줬거든요.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우와. 이 나이에 축가를 너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빠가 됐는데 그래서 쭉 이제 아버님이랑 조력하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거를 잘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고 그쵸. 어머님들은 끈끈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워낙 거의 현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인생이 망가지는 수준이라서
왜 도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구치소 가고 이래버리면 거의 그 단계에 오는데 합의금, 또 정신적 고통, 부부간의 어떤 갈등, 그래서 너무 심한데 그거를 이제 제가 부모 조력하면서 부모들이 힘을 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경사님 같은 분이 가운데서 이렇게 조력을 하시고 하면 부모도 정말 내 자식 파고 싶다 호적에서 화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은 또 돌아오겠죠. 아이들이요? 네. 근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도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점심값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슈트를 입고 가야 되는데 슈트 살 돈이 없다거나 그것도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중요해. 애들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취업을 했는데 정장 살 돈이 없다고 1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이거 그냥 제가 사비로 준 적도 있어요. 이게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기관에서는 이 슈트를 줄 수는 갑자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잘 살려고 해도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밥을 사달라, 돈을 보내달라 막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속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다 100%? 아 그럼요. 돈을 이제 그냥 저는 그래서 거래는 안 하거든요. 그냥 지원해줘요. 나중에 성인 돼서 내가 잘 되면 그때 아직 그 선생님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후원해라 그런 식으로 해. 오늘도 또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